정대만은 이제 농구라는 곳에서 도파민을 계속 얻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파민이 고갈되면서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그래서 충동 조절 안 되고 그래서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겹쳐지면서 이제 청소년 우울증이 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감정을 알고 사실 두려웠겠죠.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랜만에 슬램덩크 사골 죽지 않는 사골. 이게 댓글이 계속 달려요.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정대만이.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어떤 면이 불꽃 남자. 뭔가 약간 올인하는 느낌. 어떤 거에 올인을 하셨어요? 저는 뭐 늘 열정적이고 일과 사랑과 뭐 정열의 캐릭터. 그렇군요. 근데 정대만이라는 캐릭터 보니까 살짝 이제 청소년 우울증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요? 생각해보면은 건장하고 막 그래서 그렇지 다 애들이에요. 최치수도 청소년이었죠? 고3입니다. 정대만이 그때 청소년 우울증 한창 겪으면서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황을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네. 이제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도 우리 멘탈탄탄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정대만 14번 슈팅가드고 버스트 슬램덩크에서도 아주 멋있게 나올 건데 정대만이 중학 MVP 출신이에요. 중학 MVP인데 중학교 때 그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는 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최고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 3학년이 누구냐? 뭐 이정환, 김수겸, 변덕규 다 3학년 최치수 다 그 성현준 그레벨이래요. 거기서 정대만이 1등이었던 거야. 그 화려했던 지난날 강백호가 막 거짓말이지 뭐 이러니까 그 안경 선배가 우리들 학년에서 농구하는 사람 치고 무석중하게 정대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중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 패기 있게 북상고에 진학한 다음에 자기소개할 때도 무석중 출신이고 포지션은 아무거나 다 하고 목표는 북상고 전국제패. 포부가 안 다르네요. 근데 부상을 당해요. 이 부상 와중에 최치수가 이제 1학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강백호처럼 초보자였어요. 그랬던 최치수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정대만은 부상 중이었고 팀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되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자기보다 못했던 그 동기 친구가 그렇죠. 부상을 당해서 아무 농구를 못하고 있는데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냥 멀뚱멀뚱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면서 또 인정도 받아버리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 약간 이 질투나 이런 것들이 자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낫다고 보는 사람의 성공이 더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앨런 머스크 돈 더 번다고 막 질투하진 않잖아요. 근데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이게 삼촌도 아니고 사촌인 게 뭐 나랑 다를 거 없는 사람이 잘 되면 사람이 박탈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대만 좀 오죽했겠어요. 이미 중학교 때 탑을 찍었다가 다름 아닌 이제 부상 때문에 그대로인데 이제 강백호 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채치수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정대만은 사라짐을 선택해버린 것 같아요. 또 회피를 하는 거죠. 회피한 거죠. 그렇죠. 이제 회피라는 방어기제를 선택한 거고 정대만의 어떤 그 원인은 과거 고등학교 부상 때부터 쭉 이어온 거잖아요. 네. 지금을 볼 게 아니라 아이들은 좀 옛날 거부터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주로 최근에 얘가 왜 이러지? 요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께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쭉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청소년 우울증이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당신의 상담소 게임을 좀 실패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오면은 청소년도 오면 종합심리검사 같은 걸 권유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걸 하는 이유가 깊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좀 쭉 그런 스펙트럼을 좀 보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이 좀 있는지를 쭉 봐야 저희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말로 잘 안 했는데 이제 종합심리검사에는 이제 그림 검사라든지 투사 검사 같은 이제 무의식적인 걸 탐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 그 무의식을 좀 봐야지 얘기가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하죠. 그렇죠. 아이들 표현이 잘 못하니까. 네. 진솔한 마음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인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어른과 마주쳤을 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마주치다 보면 바로 그런 감정이 확 나오면서 솔직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청소년 우울증의 8가지 특징인데 기분 변화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나 이제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 내는 거 그래서 과민성 우울증이나 심지어 우리 양극성 장애로도 의심을 해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혹시나 조증이나 경조증인가 네.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고 사회적인 고립이 좀 큽니다. 그래서 혼자 혹은 소수의 친구들만 교류하고 부모님이랑은 잘 교류를 안 하죠. 방문 듣고 닫고 들어와서 안 나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답답하고 속 터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청소년 우울증의 중요한 어떤 증상인 부분도 있죠.
학교 성적 떨어지고 관심 없고 네. 그래서 약간 부모님들이 뭐 얘가 ADHD 아닌가 하고 데려오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심심치 않게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도 아시지만 ADHD면 처음부터 못하잖아요. 갑자기 막 떨어지진 않죠. 네. 그리고 자존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하고 죄책감이나 무가치함을 느끼고 짜증으로 표출되고 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화풀이식으로 수면도 변하고 식습관도 변하고 에너지도 부족해서 네. 뭐 일상생활에 관심도 상실되고 피로감 느끼고 신체 증상도 또 많아요. 아이들이 두통이나 복통 같이 갑자기 오는 뭐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특징. 내과에 갔는데 이상 없고 근데 얘가 뭐 시험 때만 되면 학교 갈 때만 되면 꼭 아파요. 네. 이런 애들도 있죠. 정대만이 농구부 따위 그냥 클럽 활동이나 다름없어 한 게 약간 그 심포도 이론 같지 않아요? 내가 그 부상 때 못하니까 그렇죠. 아 그건 별거 아니다. 그 농구부 그냥 뭐 가지고 공놀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이 있었고 네, 그래도 회개하고 후회를 해요. 그렇지만 후회에서 머물지 않고 정대만의 가치는 여기서 인정받기 노력을 해요. 본인이 스스로가. 후배가 근데 그럼 지금 대만 선배가 중앙 MVP 따낼 땐 지금보다 더 굉장한 선수였겠네요. 막 이렇게 하니까 3학년 동기인 권준호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본인뿐이다. 후회가 깊으니까 과거를 미화해서 이상화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를 막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주변인들 인정받기 위해서 또 본인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게 노력하고 그런 노력의 일환이 강백호를 되게 열심히 가르쳐줘요. 자신의 시간과 자기도 사실 연습해야 되고 하는데 그 노력을 들이면서 계속 막 가르쳐줘요. 반복하면서. 그리고 이거 외에도 중간중간에 강백호를 가르쳐주는 게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강백호랑 그렇게 치고받고 했는데도 되게 친하고요. 참 이게 선배로서 이제 역할을 잘 하고 여기서도 이제 안 선생님도 대만군은 이제 자신의 중요성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그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의미 있는 대만이의 노력이 좀 빛을 발한 부분이 아닐까. 전 들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제일 사실 뇌과학적으로 좋은 게 대기만 성형이거든요. 발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도파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성취하면서 좋아지는데 정대만은 이제 중학교 때 이미 탑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때 도파민도 풍족해지고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은 어떤 연구에서 이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다가 이제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든지 할 때 세로토닌의 고갈이 오면서 우울증이 온다는 이론도 있는데 정대만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3학년 때 아주 풍부했죠. 그래서 세로토닌도 넘치고 도파민도 넘치면서 자신감도 가득 차고 이제 포부도 있고 세로토닌 넘치니까 위험의 필 잘 안 해서 자기 전국제패 할 거다. 나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부상이 오면서 자기 어떤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거죠. 자기는 탑이었는데 잘 못하던 채취수 같은 게 치고 올라오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세로토닌도 떨어지고 정대만은 이제 농구라는 곳에서 도파민을 계속 얻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파민이 고갈되면서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그래서 충동 조절 안 되고 그래서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겹쳐지면서 이제 청소년 우울증이 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감정을 알고 사실 두려웠겠죠. 농구 부수려고 했다가 여기서 농구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고 대신 여기서 이제 분위기 좋잖아요. 서로 막 으쌰으쌰 하고 실제로 본인이 노력한 걸 다시 좀 인정받기 시작하고 실력도 점점 올라가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좀 보충이 되면서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좋은 생각이 이론인데 들었습니다. 솔깃하네. 청소년들은 진짜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정대만이 이렇게 우울감에서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농구도 포기하고 있던 애가 회복 탄력성이 진짜 좋아서 다시 원래 모습을 찾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또 열심히 하고 농구나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 성장한 것처럼 청소년 우울증이 뭐 적절한 어떤 도움만 받으면 진짜 어른들보다 회복이 훨씬 빨라요. 좋아요. 진짜요. 저는 이제 정대만이 최고의 이 장면이 전 되게 참 좋은데 이게 정대만이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저는 힘들어하다가 최후에 이제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하면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 남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성숙해지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북산을 나가게 된 게 채치수와의 라이벌리였잖아요. 또 4번이랑 14번이잖아. 4번이 여기서는 이제 주장의 넘버거든요. 나중에 정대만이 돌아와서 14번이 됐죠. 그런 작가의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4번, 14번이 등번호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14번은 원래 의미는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요번에 리뷰할 때 처음 들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면서 정대만이 처음으로 본인 수를 인정하고 동시에 이제 최치수와 어떤 오랜 갈등이랄까 라이벌리를 이제 승화해서 결국 이제 이 3학년 듀오가 사낭이랑 싸움에서 되게 뒤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많이 따라잡았잖아. 이 3학년 듀오가 없었으면은 뭐 사낭을 못 이겼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대만이 최후의 산왕전 또 슬램덩크 전체를 통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회복 탄력성의 결과로서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병 선생님이 그래서 정대만이 본인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아, 그렇지. 열정과 포기를 모르는. 저 대기만성 형이니까. 그놈의 대기만성 진짜. 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떤 콘텐츠를 하실지 너무 정대만의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정대만이 겪었던 소아청소년 우울증 그리고 그 결과 정대만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아청소년 우울증 잠깐 엿봤고요. 그래서 슬램덩크 캐릭터 리뷰를 또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캐릭터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댓글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한번 또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